안녕하십니까. 으뜸병원 김덕수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뼈 건강이 악화될 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뼈 건강이 악화된다는 말은 골다공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뼈의 양이 줄어들어서 뼈가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병적인 골절을 잘 일으키는 병입니다. 골밀도라고 하는 것도 뼈가 튼튼한 정도를 밀도라고 하는데 골밀도는 사춘기 이후가 지나면 거의 성인 골밀도에 근접하게 90%가량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서서히 천천히 늘어나서 30대 초반까지는 골밀도가 증가하다가 30대 초반을 넘기면서 서서히 또 줄어들고 그러다 폐경 전후,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해서 폐경이 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폐경 후에 3, 5년 사이에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잘 관리를 함으로써 골밀도가 낮추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골다공증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증상은 뼈의 특성상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 중에 하나로는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점차 뼈가 주저앉게 되면서 흉한 변형이 됐는데 등이 뒤로 굽는다든지 압박돼서 신장이 줄어드는 정도의 증상이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진행이 되면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골절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골절 부위로는 척추, 손목, 고관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이거는 척추 골절의 의인데 지금 12번 흉추에서 다른 흉추나 요추의 모양과 같이 직사각형의 형태가 아닌 찌그러진 형태, 마름모꼴 형태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 진단하여서 MRI 사진을 보면 다른 사진들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반면에 까맣게 된 부분, 이 부분에서 뼈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죠.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정말 기침하다가도 고개를 쿡 숙이게 되면서 앞쪽으로 척추뼈가 압박이 돼서 골절이 되는 형태를 보일 정도로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기에 오른쪽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왼쪽을 보면 머리처럼 생기는 볼드라고 보이는 것이 대퇴골이 쳐 올라가서 부러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가 골절이 되면 거의 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술적인 치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요골골절입니다. 요골골절도 넘어지면서 뼈가 약해지니까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두동강이 나거나 딱 부러지는 형태지만 연세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주저앉는 형태로 골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뼈가 바스러지는 형태로 골절되면 대개의 경우 술적 치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뼈가 잘 붙기 위해서 요새 곰국을 좀 자주 먹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절 이후 뼈 건강관리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곰국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곰국은 흔히들 사골곰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뼈에 도움이 될까 먼저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사골곰탕의 영양소 중에 그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영양 분석 기준입니다. 사골곰탕에서 1인분이 700g 기준으로 했을 때 칼슘의 양을 보면 48.87 정도입니다. 다른 분석 상태에서 보면 칼슘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대부분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나 치즈, 멸치, 뱅어포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유 한 컵에 들은 게 함량이 224mg, 뱅어포 같은 경우는 한 장에 158mg. 그런데 비해서 사골곰탕은 49 정도로 보이니까 칼슘이 그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골곰탕이 뭐 맛은 있겠지만 뼈에 꼭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타민 D는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서 드시기 그럼 매우 힘들고요. 보통 많이 들어있는 게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보다는 피부에 햇볕을 쬐어서 몸에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햇볕이 좀 있을 때 얼굴과 팔, 손 부위에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에 비타민 D 합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피검사상에서 훨씬 결핍을 보일 정도라면 비타민 D 근육 주사라든지 그런 방법으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서 뚝뚝뚝뚝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프지는 않고 그런다고 그래. 왜 그러는지 나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뭐냐면 아픈 데 나아지고 뚝뚝 소리를 나는 건 괜찮은데 관절이 안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좀 알고 싶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관절에서 소리 나는 걸 갖다 발음성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절 움직임에 따라서 마찰은 탄발음이 습관성 혹은 불시적으로 유발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발음성 관절을 유발하는 것이 어깨 관절, 견갑 어깨 축지뼈죠.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등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원인, 그러니까 그 중에는 관절 내 유리체, 그러니까 관절 안에 연골 쪼가리라든지 뼈 조각 등이 돌아다닐 때, 그리고 연골 결손, 관절 안에는 이제 관절 연골이라는 게 뼈를 코팅하고 있는 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서 약해지면서 화장실에서 타일뼈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 결손이 있어서 거친 면이 나타날 때, 그리고 관절의 아탈구, 관절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락날락거리면서 튕겨지면서 나는 소리. 그리고 연골 손상이나 두꺼워진 근막이나 그런 것들이 뼈 돌기, 골국이라 그러는데 뼈 돌기를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 내에 압력 차이로 나는 소리 등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병적인 원인, 앞에 말씀드린 관절 내 유리체라든지 연골 결손, 관절의 아탈구, 미탈구, 연골 손상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병적인 원인인데 그런데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뼈돌기, 근막 같은 거, 힘줄의 줄기죠. 힘줄이 뼈돌기에서 튕겨지면서 나는 소리라든지 관절 내 압력 차이로 나는 소리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많이 나는 경우로서 통증은 그대로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음성 관절이라고 다 소리가 난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빠야 하면서 통증이 같이 수반된다면 그거는 병원에서 원인을 꼭 찾아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움직임에서 소리만 나고 통증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